연금저축 IRP는 만 55세이시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창 일하실 나이이기 때문에 연금저축 IRP에서 연금 개시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득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600-0456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닥터는 여러분들이 연금으로 인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이를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공적연금은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알아서 떼어가면서 지급하는 방식도 나라에서 이미 결정된 대로 주는 것을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사적으로 개인이 납입한 돈들입니다.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금 역시 사적연금에 속하는 것이고요. 개인이 불입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연금, 연금저축과 IRP, 이도 사적연금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이미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가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않아도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율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년을 근속하시고 1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나오시는 이분께서는 1.1% 정도의 퇴직소득세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면 퇴직소득세율이 1.1%입니다 라고 찍히진 않아요. 퇴직소득세가 110만 원입니다 라고 찍히죠. 1억 원 중에 110만 원이 퇴직소득세라고 하면 퇴직소득세율이 거꾸로 역산하면 1.1% 정도가 되는 거죠.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받고 나오시는데 20년을 근무하신 분이다. 그러면 1,800만 원이 세금입니다 라고 찍혀 나옵니다. 퇴직소득세율을 역산해보면 6% 정도가 되겠죠. 이게 퇴직소득세율이고요. 이 퇴직소득세율은 이미 퇴직할 때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어서 나온다. 내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불입한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 2026년 현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죠. IRP를 포함해서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각각 450만 원씩 하실 수도 있고 IRP만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 받은 것을 연금으로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령하시게 되면 저율과세가 가능합니다. 5.5%에서 3.3% 수령 나이에 따라서 과세율이 조금 다르죠. 원래 내가 불입을 하고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소득세는 15.4%니까 5.5%로 과세가 된다면 상당한 비율로 저율과세 되는 것이죠. 과세 이연이 됨과 동시에 나중에 세금을 적게 떼니까 저율과세라고도 부릅니다. 자,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될 수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연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종합과세 하지 않고 16.5%로 선택하거나 그냥 종합과세 되더라도 나는 16.5%보다 낮은 세율이다. 그러면 그냥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연금저축 IRP를 본인이 불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노후소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많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저축 IRP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년 세액공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겠는데요. 연 900만 원을 토탈로 세액공제 받았을 때 118만 8천 원이라는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수령하시는 거죠. 물론 다른 세금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수령하시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 세금을 이만큼 줄여주는 것이니까. 자,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 수령할 때도 연 1,500만 원 이하로 받으셔야 사적연금에 대한 활용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세액공제와 세금을 저율과세하는 것에 이 간격의 차이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저율과세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를 개설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5년 이상 납입을 하던 납입을 안 하고 가지고 있던 간에 5년이 넘어야지만 연금 수령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10년 이상 납입을 하거나 가지고 나서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지 세금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2013년 3월 1일 이후 계좌는 5년 이상 납입하시고 10년 이상 수령하셔야지 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가장 극대화해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절세 한도 5.5%로 저율과세될 수 있는 이 조건에는 매년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셔야지 이 절세 한도 5.5%로 저율과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5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또는 소득이 있어, 굳이 이걸 받진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인출을 하라니까 인출을 시작은 하겠는데 조금씩만 뺏어 쓰고 우리 딸,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때쯤에 한 번에 왕창 좀 뽑아서 쓰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역시 정부에서 한도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한 번에 다 인출할 수 없게는 만들어놨습니다. 세법상 이것을 연금 수령 한도라고 합니다.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 현재 계좌의 평가액, 돈이 남아있는 현재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연차 곱하기 120% 또는 1.1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한도 내에서 수령하시면 한도 내 수령이라고 하는 거고 연금 내 수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시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도 하고 한도 초과 수령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5세 김용택 씨의 연금 계좌에는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연금 개시를 시작하려 할 때 첫 해에 뺄 수 있는 총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1억 원 나누기 11 빼기 1을 하니까 10이 되겠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2 또는 120%니까 첫 해에 뺄 수 있는 한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년차는 1년차에 1,200만 원을 다 찾았다는 가정하에 평가액은 8,800만 원이고 수령연차는 2년차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2년차 연금 수령 한도는 1,173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3차년 1,100만 원, 4차년도 1,100만 원, 5차년 1,000만 원, 6차년, 7차년, 이렇게 10차년까지 이렇게 수령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셔야지 5.5% 저율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5세가 좀 넘었는데 지금 당장 이 돈을 써야 돼.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돈이 급하니까 더 찾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 표에서 보듯이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해서 5.5% 과세가 아니고 16.5%의 세금을 매기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표를 보실까요? 1억 원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1억 원 곱하기 5.5%에서 550만 원, 550만 원만 빼고 9,450만 원은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의 목돈을 수령하신 B씨를 보시면 5천만 원은 연금 내 수령을 하시고 5천만 원은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겁니다. 한도 외에서 찾은 거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5.5%,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6.5%를 과세하니까 세금이 1,100만 원, 자 550만 원과 1,100만 원 2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1억 원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 연금 적립액이 더 많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차이가 나실 수 있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연금 계좌 내에 연금저축과 IRP를 본인이 불입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찾을 때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되는 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연금 계좌 내에 또 퇴직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IRP로 받아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기능. 이 퇴직연금은 세율이 조금 다르죠.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아까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는 적립액 나누기 11-1 곱하기 1.2의 공식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도 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시면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 수령연차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고 10년 초과 20년까지는 40%를 감면해주고 요즘에 새로 또 법안이 발의돼서 20년 초과해서 수령 시에는 50%까지 할인을 해주게 만들었죠. 그래서 퇴직금을 이미 받으신 분, IRP로 받으셨고 퇴직을 하신 분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이 필요 없으시다 하면 실질 수령 연차가 쌓이면서 퇴직소득세에 대한 할인을 추가로 더 받으시기 위해서 연차를 늘리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 10,000원씩이라도 찾으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사적연금 왜 55세부터 받는 게 이득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요. 연금저축 IRP 본인이 납입한 것들은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으면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이죠.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디메리트,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수령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만 찾으시면 세금에 대한 디메리트가 없고 지금 또 당장 찾으시면 더 좋은 게 아직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빠르게 수령을 해 나가시면서 연금 수령 한도를 자꾸 높여 놓으면 나중에 좀 큰 금액으로 찾으실 때도 수령 한도 내에 들어오니까 언젠가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에 빠르게 또 인출하실 수 있는 캐파도 늘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 활용하시고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실 때 실질적인 수령 연차를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아 놓으시면 그 세금에 대한 혜택 나중에는 40%, 50%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도를 쌓아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10,000원씩이라도 인출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인출을 하시다고 하더라도 이 받으신 게 특별히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재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일할 나이이긴 하지만 연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의미 때문에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면 무조건 55세부터 하셔라 라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다면 당연히 할만하겠죠. 자, 오늘 영상은 과거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사적연금은 55세 수령이 무조건 이득인 이유라는 영상을 다시 한번 재편해서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이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소리가 되게 울린다고 하셔서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찍어서 거의 썸네일도 비슷하게 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사적연금은 어떻게 수령해야 될까? 퇴직금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600-0456으로 문의 주셔서 연금닥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